디캠프는 2012년도에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20개 은행들이 5천억을 기부를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3,450억을 다시 추가 출연해서 현재로서 재단의 그 약정 규모로는 8,450억의 재단 규모로 청년 창업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자체를 청년, 창업, 일자리, 혁신 요 4가지 키워드가 전임 두 분 센터장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고도화 쪽 부분인 것 같아요. D-Day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창업센터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들이 원래 창업가들이 꿈꿨던 기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 기존 세상에 있는 분들과 연결하는 것들 D-Day에 저희가 스폰서를 계속 하고 있고 창업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3가지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첫 번째는 자본, 돈의 문제,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이제 결국에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 요 3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주사 기업들인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디캠프 패밀리사의 CMO다, 칩 마케팅 오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저희는 디캠프에 제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라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 조금이라도 좀 팔게 해주려고 하고 구매시키고 그래서 강매 담당자예요. 개인적으로 개방성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그냥 파견 직원들이 아니에요. 잠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주사들이나 투자사들이 말하기 전에 필요할 거야라고 먼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할 수 있는 열정, 그걸 받아주는 우리 나름대로 유연성, 투자, 공간, 교육 이것들이 어느 하나가 다 모든 걸 다 잘한다기보다는 그 중간을 연결하는 우리 직원들의 열정이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좀 더 포커스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분야는 기술 쪽 분야예요. 그래서 기술사학과 쪽은 저희가 이제 그 펀드에도 출자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좀 더 많은 포커스를 주고 시그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높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취업 재수생은 있는데 창업 재수생은 없어요. 한번 창업 실패하면 사람들이 낙인을 찍죠. 니 그럴 줄 알았다. 뭐 잘났다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취업이나 하지. 그렇게 취직하려고 했던 그 기업도 사실은 30년, 40년 전에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생존 수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창업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창업 실패자나 또는 창업 실패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걸 저희가 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좀 더 기존 사회에서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겪어야 될 코스트인데 익스피리언스를 여기서 너무 한꺼번에 받지 말고 대신 기존 조직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응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결국에는 창업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우리 리더예요. 믿으라는 이야기, 결국 시간이 당신네들 편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 젊은 나이에 이제 대표님, 사장님 이야기 듣다 보면 붕 떠요. 젊은 나이에 누군가의 리더가 되려고 할 때는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왕관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표 타이틀, 사장 타이틀을 준비 없이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리더로 인정해 준 거지 복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규제라는 건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사실은 국민의 그림자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역동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규제 자체는 그거를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한 경쟁체제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처럼 실행을 하고 경험치로 경험을 통해서 규제를 합의하는 거하고 규제가 선언적으로 먼저 딱 돼 있는 데를 바꾸는 거하고는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보고 해라. 전국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만 되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규제를 하면서 자꾸 남을 욕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을 먼저 키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점점 변하는데 내가 이 시장을 가야 되니까 시장을 넓히기도 전에 시장부터 여세요라고 하면 기존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의 불합리나 없는 걸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불합리라는 것은 기존에 근데 그 불합리를 깨고 새로운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인데 합리적인 거지. 그 세계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불합리냐 사실 고민해봐야 돼요. 사실 어떤 정부도 스타트업을 죽이고 싶어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이게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자극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람들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격하면서까지 여기를 보호해주는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정말 자신이 있으면 조용히 시장을 키우는 게 답이죠. 그리고 나서 힘을 키운 다음에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제일 의미 있는 행사는 저희가 그 서울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혁신과 과정,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첫 강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나 헬스케어, 노령화, 인구 노령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헬스케어와 바이오 쪽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한 생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IF 2019년 좀 작년과 달리 다양한 나라에서 참석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도 한 100여 곳 참여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위해서 한 9개 나라에 있는 대사관분들이 참여석을 부스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며칠? 12, 13? 12, 13입니다. 12, 13. 11월 달에는 저희가 부산시랑 같이 부산에서 디데이를 합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캠프 없는 세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같이 영원 기관이 없어도 다들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되고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저희 같은 기관이 아닌 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게 사실 디캠프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모두 다들 창업을 한다면